세계 최고 두뇌 최대 부호 성공 집단을 탄생시키는 유대 솔로몬 탈무드 제62장 유대인 역전의 발상 자본보다 창조성을 오라클사의 창업자 로렌스 앨리스는 1944년 시카고의 가난한 유대인 이민 가정에서 태어났다. 시카고 대학에서 수학과 물리학을 전공했지만 프랑스어 시험을 치르지 않아 졸업 자격을 박탈당하고 대학을 중퇴했다. 그리고 실리콘밸리로 들어가 고생 끝에 프로그래밍 기술을 독학으로 익히고 암탈사에 입사했다. 여기서 IBM의 메인 프레임 호환기 제1호의 제작에 참여했다. 그는 1977년에 친구인 법 마이너와 오라클사를 창립해 범용 컴퓨터 사용자를 위한 RDBMS, 즉 리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개발했다. 본디 RDBMS는 IBM의 연구자들이 데이터 관리의 미래상으로 제안한 아이디어였다. 앨리스는 생각했다. 언젠가 IBM은 시스템을 개발할 것이다. 그렇다면 IBM보다 한 발 앞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것을 팔면 업계 표준판을 노릴 수 있지 않을까. 곧바로 본 마이너와 함께 독자의 RDBMS를 완성했다. 그것도 범용기기용 RDBMS에 그치지 않고 유닉스계로 메이커에 상관없이 대형에서 소형 퍼스널 컴퓨터까지 모든 종류의 컴퓨터를 접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냈다. 그 결과 오라클사는 현재 RDBMS의 미국 시장 34%, 전 세계 유닉스 시장의 50%라는 점유율을 자랑하며 매상고 12억 달러, 순수익 1억 6,900만 달러로 급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앨리슨의 야망은 현재의 RDBMS 판매로 회사를 키우는 것이 아니다. 그는 하루빨리 미국 전역을 쌍방 고속통신망으로 연결하여 빌 게이츠가 이끄는 마이크로소프트사보다 먼저 초고속 정보망으로 압도적인 영역을 구축하려 하고 있다. 지금도 케이블 TV 회사는 수백만 가정의 다수의 방송을 동시에 배급하고 있다. 그래도 배급할 수 있는 방송 수는 자연히 채널 수에 의해 제한된다. 그러나 초고속 정보망을 사용하면 현재의 한계를 깨는 것은 간단한 일이다. 그것은 1987년에 오라클사의 산하로 들어온 N큐브사의 초병렬 처리 컴퓨터와 미디어 서버의 조합으로 실현될 수 있다. 이것을 사용해 광 케이블로 비디오를 배급하면 일단 15만 가정에 각각 보고 싶어하는 다른 방송을 동시에 배급할 수 있는 쌍방향 시스템이 실현된다. 이 시스템은 가정용 어댑터에 텔레비전을 연결하는 것만으로 가능하고 퍼스널 컴퓨터 등 다른 기계는 필요하지 않다. 지금은 억세스 코스트가 한 대에 600달러나 하지만 수년 내에 250달러로까지 내려갈 것이다. 장래에는 미국 전체 가정의 반수가 이 쌍방향 비디오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라이벌인 빌 게이츠는 그렇게 성급하게 비디오 배급을 위한 멀티미디어망을 건설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그것은 퍼스널 컴퓨터 사용자를 대상으로 성장해온 빌 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범용기기 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앨리슨의 오라클사에게 고속정보망 구상이라는 점에서 한 발 늦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이제 가까운 장래에 고속정보망 시스템을 둘러싼 범용기기용 소프트의 패자 앨리슨이 퍼스널 컴퓨터용 소프트의 제왕 빌 게이츠를 제치고 미국 제1의 고소득자로 뛰어오를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앨리슨의 사업 목표는 오락 영역에서의 패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의 목표는 고대 이집트 시대에 전 세계 문헌을 모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처럼 전 세계의 문서와 영상, 음성, 동화상 등 모든 정보를 망라하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있다. 이름하여 알렉산드리아 프로젝트라고 하는 정보 도서관 시스템이 꿈이다. 탈무드는 자본이 없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창조성이다 라고 가르친다. 자본이 없어도 거대한 부를 쌓는 것은 개인의 창조성에 좌우된다. 자본이 없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창조성이다. 신문을 장악한 유대인. 저널리즘 세계에서도 유대인의 활약이 두드러진다. 뉴욕타임스의 사주인 옥스 찰스버거는 유대인이다. 전 세계 보도 관계자의 명예인 퓰리처 상은 포스트 디스패치, 뉴욕 월드의 유대인 사주 퓰리처를 기념하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전에 독일에서 영향력이 있었던 벨리나 게브라트는 루돌프 모제스가, 프랑크푸르터 차이퉁은 레오폴드 존네망이, 바랭부스가 60만에 달했던 모르겐 포스트는 레오폴드 울슈타인이 창간했다. 그들은 모두 유대인이었다. 영국의 세계적 통신사 로이터의 창립자 줄리어스 로이터도 유대인이었다. 데일리 익스프레스의 창간자 랄프 블루멘필드, 데일리 텔레그래프의 창간자 레비 바남 등도 보도관계에서 기억되는 유대인이다. 물론 보도 관계자가 전부 유대인으로 채워진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미국 전체의 일간지 1800개 중 유대인이 소유한 신문은 50개에 불과하다. 또 미국 전체의 신문 기자 중 유대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6%를 밑돈다. 이 소수파 유대인 중에서 유명한 저널리스트가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은 유대인 기자가 대중의 고른 지지를 받는 기사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퓰리처의 센세이셔널리즘. 미국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유대인 대통령 후보에게는 표를 주지 않겠다고 대답한 사람이 1937년 46%에서 1983년 7%로 격감했다. 또 1940년에는 유대인이 싫다고 대답한 사람이 63%나 되었지만 1981년에는 81%의 미국 시민이 유대인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다. 조지프 퓰리처는 미국 대통령이 되고 싶었던 이민 1세대 유대인이었다. 그러나 대통령 후보가 되려면 미국 태생의 미국인이어야 했기 때문에 퓰리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래서 퓰리처는 세간에 자신의 의견을 펼치려 했고 그 방법이 신문을 소유하고 신문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었다. 그는 16세 단신으로
헝가리에서 이민해왔다. 남북에서 북군을 지원하고 신문 기자 등을 거쳐 31살에 경매에 붙여진 신문사 세인트 루이스 디스패치를 샀다. 1878년 이것을 친구가 경영하고 있던 웨스트리히 포스트와 병합해 포스트 디스패치를 창간했다. 그즈음 신문은 모두 소수 엘리트를 대상으로 한 정치 평론이나 과학 기사를 주로 다루는 등 일반 대중에게는 재미없는 내용 일색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 부수가 늘어나지 않았다. 퓰리처는 편집 방침으로 민중 이외의 어떠한 것에도 봉사하지 않는다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이는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의 유명한 구절 민중에 의한 민중을 위한 정부를 더욱 집약한 이념이었다. 그는 깨어 있었다. 아무리 훌륭한 논문을 써도 대중은 읽지 않는다. 대중이 이끌리는 것은 감각적인 기사다. 센세이셔널리즘을 신문 발행의 기본으로 한 점에서 그는 그때까지의 신문이 가지지 못했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그의 신문은 사회의 부패와 정치의 타락을 규탄하고 지도자의 악덕을 폭로하는 기사로 채워졌다. 사건을 날카롭게 파헤침으로써 대중의 관심도를 높였다. 민중의 정의를 위해 만든 신문 기사는 문장도 드라마틱하여 발행 부수가 나날이 늘어났다. 사원의 처우도 좋아 퓰리처의 기자들은 열심히 일했다. 1883년 발행 부수 1만 5천 부에 불과했던 뉴욕 월드를 인수한 그는 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발행 부수 25만 부로 미국 제1의 신문사로 키워냈다. 그 성공의 비밀은 그때까지의 상식을 깨고 정치 만화, 자극적 그림, 컬러 인쇄 등을 신문에 대담하게 게재한 것이다. 1885년 프랑스에서 자유의 여신상이 도착했을 때 이 합중국 정부에는 그 설치 비용조차 없었다. 퓰리처는 뉴욕 월드 독자에게 5센트씩 모금 운동을 해서 5개월 만에 목표액 10만 달러를 모으는 계가를 올렸다. 돈과 지혜의 조크. 가장 중요한 것은 돈에 대한 균형 감각. 손님 대접하는 법. 거래를 마친 브로호 씨가 상대에게 따지듯이 말했다. 내 경쟁 상대인 레비 씨의 말로는 당신은 무척 예의 바른 사람이라 손님이 돌아갈 때는 촛불을 들고 문 밖까지 배웅한다고 하던데 나와 거래했을 때는 왜 배웅을 하지 않는 거요? 어음으로 지불한 레비 씨는 배웅하면서 현금을 지불한 나를 배웅하지 않는다는 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말했다. 어음 발행인이 혹시 문턱에 발이 걸려 넘어져서 목뼈라도 부러진다면 큰 손해를 볼 것 아닙니까?